반갑습니다. 삼명통의 사주로서 명리 배우기, 이번 시간에는 10번째 시간으로서 무엇을 가지고 하느냐, 삼명통의 해독 3권에 실려있는 인신사의 사궁 호환신살 사주 7번째, 8번째 것을 가지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중앙급살은 복이 일어날 징조를 내면적으로 가지게 되고, 2개의 중앙급살은 법을 어겨 재물을 도둑질하고, 3개로 중하게 되면 흉폭한 이리와 같이 흉악하고 살아있어도 살아있지 않은 사람으로 악을 추종하는 명이 된다 하였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급살에 대한 이야기죠. 저번 시간에 흉살이 2개, 3개 같은 것이 겹쳐 있으면 흉하다고 했었죠. 이번에는 그 흉살의 종류를 가지고서, 즉 급살을 가지고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민년 선생께서는 급살이 1개가 되고 만약 기를 차고 자생자왕하면 주는 발달한다 하였고, 설령 나를 극한다 하여도 해롭지 않다. 어떠한 경우에 급살이 1개 있고 천을기인을 차게 되고 다시 자생자왕하면 주는 발달하게 되고, 설령 나를 극한다 하여도 해롭지 않다는 것입니다. 만약 3개가 있고 연나범이 사절되어 무기하면 반드시 도적의 무리가 되고 나쁘게 사망한다. 3개가 있고 연나범이 사절되어 무기하면 반드시 도적의 무리가 되고 나쁘게 사망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사절이란 말은 전에 이야기했죠. 나범오행의 사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고 사절지는 무엇이죠? 이 사절지를 찾는 방법에서는 또한 삼합을 이용하면 쉽습니다. 목은 묘미가 되죠. 미가 되는데, 미가 모고 묘고가 되죠. 이 묘고 다음이 무엇입니까? 미 다음이 신이 되죠. 그러면은 모고 절지는 신이 됩니다. 목은 어떻게 해요? 오에서 사화여 미에서 무덤에 들어가고 신에서 끊기게 되는 거죠. 기가 끊긴다는 이야기입니다. 귀건한다 하지요. 뿌리로 되돌아간다. 무엇이? 기가. 그렇고 인오술은 술 다음에 해가 되죠. 술 앞에 무엇이 되죠? 유가 되죠. 그래서 절지는 해가 됩니다. 항시 고 다음에 묘고 다음에 무엇요? 절지가 되고 묘고 앞에 사시가 되는 거죠. 남은 오행 뭐가 남았죠? 수도 마찬가지이고 묘고 다음이 절지가 되고 묘고 앞이 사지가 됩니다. 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그렇습니다. 자, 또 다음을 봅시다. 다음은 무엇이 있느냐. 이번에는 2개의 사주를 예시했습니다. 첫 번째 사주는 신축, 정육, 을미인데, 이는 급살이 되고 신의 천을기인이 되죠. 미는 월살, 유는 장성살이 됩니다. 역시 이 사주도 급살이 천을기인을 겸하게 되었죠. 급살이 겸하게 된 사주입니다. 인이 급살에 해당하죠. 급살도 아까 마찬가지로 결국은 무엇이냐, 절지가 급살이 되는 거죠. 축이니까 사유축 다음에 인이죠. 그러면 인에서 어떻게 해요? 끊기게 되는 거죠. 절지가 되죠. 절지가 곧 급살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관사를 범했지만 후에 대발하였다 하였습니다. 왜 대발했다고요? 인이 급살이지만 천을기인을 겸하게 되어서 화살이권이 되었다는 이야기죠. 화살이권되어서 대발하게 되었다. 즉 조언사주에 해당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주를 십성으로서 보면은 유축 그리고 천간에 신이 있어서 관살성이 강합니다. 그리고 일지에 미가 있고, 즉 재성이 있죠. 이 재성이 시간에 투출되어 있습니다. 정제로서 투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축도 또한 재성이죠. 그래서 미축무 이렇게 형성되었죠. 사주에서 재성이 관살성으로 흐르는 기세가 성립된 거죠. 사주를 장악한 세력이 재성에서 관살성으로 흐르는 그런 사주죠. 괜찮죠. 그리고 이 사주에는 인성은 하나도 없어요. 인성은 수가 되는데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관살을 범했다 했거든요. 범법을 저질렀다 그 말인데, 운을 보면은 오운이 있죠. 오운 같으면은 빠르면은 30살 이전 20대 말이 될 거고 그렇겠죠. 그래서 간사를 범했지만
대발하였다. 오운에서 관살, 관사, 범법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리고 사운에서는 사유축 삼합을 해서 이게 금기가 되죠. 즉 관살성이 됩니다. 이렇게 형성된 사주는 비록 사화 중에는 병화가 있어서 병화가 있어서 상관성에 해당하기 때문에 관을 극한다고 할 수가 있지만, 그렇지만 이렇게 사유합을 하게 되면은 도리어 상관성과 식상성과 관살성이 유정하게 된다고 할 수가 있어요. 임상을 해보면은, 실제 상담을 해보면은 거의 맞습니다. 그리고 사유축합을 하고 식상성이 천간에 투출되어 있죠. 이렇게 된 경우는 관살성과 식성이 유정하면서 식상성, 식신성, 빼어난 기운이 발출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관청에서 식상생재를 할 수 있는 그 역량이 굉장히 강하게 되면은 발달할 수밖에 없죠. 식상성은 삼명통에서 항상 빼어난 기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빼어난 어떤 기운이 들어오니까 대발하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다음 두 번째 사주를 보면은 신축, 무술, 정해, 이민입니다. 이 사주도 역시 인이 신의 천을기인에 해당하고 축이니까 인이 겁살이 되죠. 사유축 겁살이 되죠. 절지가 되죠. 금어절지가 됩니다. 여기서는 나범오행 금어 절지에 앉았죠. 인이. 그렇죠. 인이기 때문에 나범오행 금이 절지가 되어서 절지에 앉은 것이죠. 그렇지만 겁살이 천을기임을 김하고 해는 또 역마, 술은 반한 이렇게 되어서 흉살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나쁜 사주라고 할 수는 없겠죠. 유고 선생께서는 공부하여 급제하였고 여덟기로 나아가 록을 취하였다. 록봉을 받았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정의 일주와 합하여 기인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는 천을기인이 시지에 있는데 인해 육합을 하고 무엇과 일지와 그리고 천간에서는 인정합을 하여서 좋게 작용하였다는 것입니다. 앞서서 합은 좋다고 했었죠. 그리고 특히 내가 한 이야기는 천을기 있는 주어 천간과 연간이 합하고 천을기인과 연지와 합한 이런 것들도 좋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했었는데 여기서 유고 선생님께서는 일과 합한 것도 좋다고 했습니다. 천간이 합하고 지지가 합하여 천합지합 되었죠. 이 사주도 십성으로 생각해 보면은 재성이 이렇게 재성이 있고, 다음에 식상성이 있죠. 이렇게 식상성이 있고, 다음에 인성이 있고, 관성이 일지에 있는데 주어 자리에 있는데 천간에 이미 투출하여 정입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지가 지지어 천을기인과 인해 육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겁살, 천을기인, 해는 역마, 술은 반한, 흉살이 많지 않죠. 흉살이 거의 없죠. 그래서 이 사주도 좋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주라고 할 수 있겠죠. 십성 구성도 좋고 신살의 구성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것입니다. 곧 식상성이 어떻게 해요? 재성으로 흐르지만, 그렇지만 일지에 해가 있고 시간에 임이 있어서 임과 정이 합하고 인과 해가 합하고 인은 정인이죠. 그러면은 관인상생하는 그런 사주도 됩니다. 다른 측면으로 또 해석해보면은 초반에는 식상생재를 하고 후반 말년에는 관인상생을 하는 사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각 오행도 다 그렇게 약하진 않죠. 약한 게 그렇게 없죠. 일간이 좀 약한 편인데 그래도 인술이 있잖아요. 인오술, 오가 공엽된 그런 그 화에 속하니까 어떻게 해요? 일간이 약하지는 않죠. 관성도 약하지 않고 식상성도 약하지 않고 재성도 약하지 않고, 그리고 인성도 해중의 간목이 있고 그 간목은 해는 간목의 생지가 되고 연지에 정인이 있고, 그래서 이 사주도 나쁘지 않은 중상층의 사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시간은 끝내도록 하고 또 다음 시간에 삼명통에 실려있는 다음 사주를 가지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